아, 네. 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두 개는 아이 클리어 논문이고, 하나는 이제 이틀 전에 나온 논문인데, 첫 번째 논문은 로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파운데이션 제너레이션 모델,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를 뭐 로라를 써서 이제 스타일을 바꾼다던가 하는 식의 이제 응용은 많은데, 이제 이 저희가 이제 컨트롤 오브 제너레이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펜이 엣지에서 이미지 만든다던가, 앱스에서 이미지 만든다던가, 근데 이제 이런 각각 개별적인 모델이 있는데, 내가 이제 언싱인 컨디션을 놓겠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뭐, 팔레트라던가, 이제 뭐, 레인드롭이라고 이제 빗방울 떨어지는 걸로 이제 파인튜닝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컨트롤렛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컨트롤렛의 이제 기본 컨디션으로 이제 백본 모델, 여기서 이제 CNN으로 되는 이제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고, 거기에다 이제 그 컨디션 종류별로 이 로라를 이제 따로 학습시켜가지고, 이제 언식 컨디션이 왔을 때, 이제 로라만 이제 파인팅 하는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컨디션도 빠르게 이제 어댑테이션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왼쪽에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 커다란 이제 CNN도 이제 인코더가 있고 얘는 이제 펜이 있지 뎁스 스크린을 다 학습을 하고 각각의 이제 컨디션별로 이제 로라도 이제 다르게 학습을 하는 거죠. 어, 메소드는 되게 간단한데요. 이제 일반적인 컨트롤렛 구조, 그러니까 SD에다가 이 컨트롤렛 CNN을 학습시킬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컨트롤렛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9가지 정도 되는 컨디션을 동시에 학습시킵니다. 학습시킬 때 같은 종류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로라를 하나씩 학습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렛 초록색 이가 이제 학습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이걸로 새로운 이제 컨디션을 이제 학습시키고 싶다. 하면 이 컨트롤렛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로라만 이제 학습을 파인튜닝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애초에 이제 모델 학습을 할 때 이 로라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컨디션을 구분했기 때문에 멀티태스크 러닝처럼 언신 컨디션에 대해서도 이제 뭐 새로운 로라만 학습시키면 컨디션을 쉽게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정량 결과인데 이 유닛 컨트롤렛이라고 그냥 모든 컨트롤을 한 번에 때려가가지고 만든 컨트롤렛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성능이 이제 좀 더 낮고 보다 이제 좀 여기서 또 이제 제가 흥미롭게 봤던 점 중 하나는 컨트롤렛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냥 여기서 보면은 네. 지금 VA 인코더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을 어떤 이제 인코더, CNN으로 된 인코더에 태워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만드는데 얘네는 이제 그 SD의 VA를 인풋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컨버전스가 더 빨리 되더라 하는 이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컨트롤렉 같은 경우는 이제 만에 볼이 지났을 때 이제 컨디션을 이제 잘 받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초록색으로 된 걸 보면은 이제 컨트롤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스텝 이후에 이제 뭔가 컨디션을 좀 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도 이제 되게 빠르게 수령이 되더라. 그런 것도 이제 좀 논문에서 강조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시 말해. 뭐 VA가 어떻다고요? 이제 일반적인 컨트롤렛은 이 SD VA를 쓰지 않고 그냥 컨디션을 네. CNF 뭐 인코더에 넣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VA 인코더에다가 이 컨디션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컨트롤렛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수렴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SDVA는 그러면은 원래 그 프리트레인드된 VA를 네, 그걸 사용합니다. 네. 좀 더 이제 학습이 훨씬 빠르더라. 컨트롤렛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만스텝 이후에다 이제 컨버전스가 일어나는데 얘네는 이제 빨리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원싱 컨디션에 대한 이제 파인 튜닝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천장만 갖고 이제 파인 튜닝 했을 때 이제 뭐 성능이 가장 좋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장표고 다른 뭐 그거에 대한 이제 퀄리테이티브 리저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컨트롤의 컨디션을 막 흡수를 시켜놓고 이제 원신 컨디션을 이제 파인 튜닝 하더니 좋더라라는 논문이었습니다. 또 이제 좀 흥미로웠던 점은 그 이 SD 1.5에 학습시켜줬던 이 컨트롤렛을 얘를 이제 조금 뭐 로라를 써가지고 뭐 스타일을 바꾼 그런 SD 테이블 디비전의 이제 친구들이 있겠죠. 거기에도 그냥 달았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컨디션을 반영하더라라는 이제 실험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디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을 동시에 이제 반영시키게 해도 이제 동작을 하더라. 라는 게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멀티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결과입니다. 다만 이 오른쪽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량이나 그런 건 없고 정성적으로만 된다고 보여더라고요. 페이퍼에서는.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문이고 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리뷰 중이다 에드리어에서 점수가 666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리뷰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라도 6점 정도 줄 것 같네. 그죠, 그죠. 네. 네.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컨트롤 A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 모델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을 어떻게 이제 넣을 것이냐, 컨디셔널 AR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연구한 논문이고요. 기존에 이 A를 보시면은 이제 프리필링이나 해가지고 저희가 컨디션이 있으면은 이제 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뭐 트랜스포머 익스포더를 사용하니까 이 앞에다 이 컨디션 토큰을 다 넣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생성한 이미지 토큰을 넣은 다음에 이제 리그레시브하게 이제 생성을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존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컨디션과 그 내가 이미지 생성한 이미지의 토큰을 이제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생성을 했더니 더 이제 뭐 이미지 퀄리티도 학습도 빠르고 이미지 퀄리티도 좋았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시퀀스 토큰의 길이도 짧아질 테니까 그 GPU 메모리도 더 적게 먹고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프리필링 방식이고 빨간색이 이제 이 친구들이 제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큰을 컨디셔널 토큰을 어떻게 인코딩했느냐 얘는 이제 메소드인데요.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컨트롤 같이 뭐 캐니 엣지 혹은 이제 HED, 뎁스맵, 세그멘테이션 맵 이런 것들이 뭐 컨디션으로 주어질 텐데요. 얘네들을 이제 VIT 인코더에다 태우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토큰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토큰이랑 이 생성해야 할 이미지 토큰을 이제 더해줍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가지고 GT 이미지가 나오게 학습을 시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왜냐면 이제 컨트롤 이미지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캐니 엣지를 패치파이 한다고 하면은 각각의 이 패치는 어느 정도 이제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하지 않았고, 네, 그거를 통해서 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컨트롤 이미지의 그 레졸루션이 학습한 레졸루션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이제 512로 학습했는데 1024를 넣는다 해도 이제 각각의 이제 이 패치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이제 이 컨디셔널 토큰이 갖고 있는 정보가 이미지랑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물론 이제 플렉시블한 길이의 토큰을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레졸루션을 이제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되게 간단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뭐 이런 쪽에서 요새 측정하는 이제 메트릭 중 하나가 내가 생성한 이미지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캐니 엣지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내가 모델에서 생성한 캐니 이제 이미지의 캐니 엣지가 GT 캐니 엣지랑 얼마나 이제 일치하는가
혹은 내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의 이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따봤더니 얼마나 GT랑 유사하느냐를 재는데 거기서 이제 이 논문에 제안한 게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어치락주치 합니다. 컨트롤 플러스랑 이제 뭐 FID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컨디셔널 토큰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이제 512 바이 512를 학습을 시켜도 그냥 1024 바이 512도 이제 인퍼런스에 쓸 수 있다. 좀 장점으로 내세운 논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 아이클리어에 나왔고 얘는 이제 점수가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8점, 6점 이렇게 받았는데 이 AR 모델에서 이제 컨디션을 넣는 그런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제출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좋은 점수를 받았고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문이 이제 이틀 전에 나온 저건 거죠. 몇 점 받았어요? 몇 점 받았어요? 8점, 6점, 6.5점. 그러니까 되게 이제 방식이 심플한데 아무도 안 한 거라서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엊그제 근데 오토리그레시브한 생성 모델, 이미 텍티프아이 모델이 그러면은 라마젠? 네네 맞아요. 그거는 뭐 프리트레인드 라마에다가 뭐 오토리그레시브한 VIT 같은 걸 붙여갖고 이미지 패치들 생성하고 그거를 뭐 다시 디코딩 모듈, 디코더 같은 거 VA 디코더 같은 거 통과해갖고 이미지 생성하는 그런 류의 구조예요? VQ게?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논문 제가 라마제는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브레이크겐의 이제 디코더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엣지파 프레디처라는 토큰들은 이제 브레이크겐에 인코딩된 그런 토큰들이고 근데 VQ게는 인코더 디코더가 언제 학습이 되는 거죠? 음, 저 사전 학습된 걸 뭐 갖고 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텍스트를 이제 넣을 때는 그 이 컨디셔널 프리필링처럼 이제 이 앞에다가 텍스트를 쫙 넣어줍니다. 네. 네. 그래서 텍스트 T2I 모델로 사용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넣어주고요. 근데 하여튼 메인 그 베이스 모델로는 라마젠이라는 거를 사용한 거예요, 메인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컨트롤넷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없이는 좀 컨트롤넷을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 모델을 다 그냥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이스 모델이 뭘 쓰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파이프라인 정보를 이제 학습시키는 걸로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백분 모델은 이제 학습을 안 시키잖아요. 얘네는 그것도 이제 같이 학습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네, 그래요. 마지막 논문은 좀 이제 제가 재밌게 읽은 논문인데 UCI, UIUC 이 어도비에서 나온 이제 논문이고 이틀 전에 이제 아카이브에 올라왔는데요. 이제 보통 AR 모델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 레스토라이제이션, 레스터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좌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쭉 예전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건데 뭐 이제 옛날 TV들은 이제 각 픽셀에서 이제 뭐 픽셀에다가 김을 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레스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해진 순서로 이제 만듭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 순서를 없애가지고 랜덤한 순서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오토리그레이시브 모델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 라는 점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AR 모델에서 기존에 못하던 태스크, 인페인팅과 아웃페인팅, 그리고 뭐 이제 레졸루션, SR 같은 이제 태스크, 혹은 이제 패러럴 디코딩이라는 걸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각각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랜덤한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게 하려면은 그 이미지에 포지셔널 정보가 담긴 토큰들이 이제 앞에 붙으면 되겠죠, 아마.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메소드인데 내가 이제 만든 이미지가 1부터 이제 10까지 있다 하면 그 각각의 토큰들의 위치를 막 섞어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치를 알려주는 이제 토큰을 앞에다 놓고 그 뒤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기존의 이제 AR 모델 같은 경우는 왼쪽 위부터 한 픽셀씩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섞어서 생성을 이제 학습을 하면은 당연히 기존 모델보다 이제 성능은 떨어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패러럴 디코딩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이제 첫 번째 토큰 그 고양이 귀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 고양이 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이미지 전체에 있는 이제 6번, 8번 이 예를 보면은 랜덤한 순서로 이제 학습을 시켰으니까 동시에 8번이랑 6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1번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쭉 만드는 게 아니라 2번을 만들고 2번부터 6번, 8번 이미지 만들고 이거 만들어진 걸로 또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는 방식으로 디코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능은 별로 안 떨어지는데 인퍼런스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좀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건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AR 모델을 통해서 인페인팅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픽셀을 우리가 인페인팅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AR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있는 픽셀을 예측하기 위해서 앞에 위에서 1, 2, 3, 4 이 토큰들을 가지고 다음 걸 예측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랜덤한 순서로 이거를 이 모델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이 전체 토큰을 이제 앞에다 놓고 그 뒤에 이제 인펜팅된 토큰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전체 콘텍스트를 가지고 인펜팅된 부분을 이제 칠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웃페인팅도 그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기존의 AR 모델이 할 수 없는 거였는데 랜덤한 순서로 토큰을 이제 섞었더니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더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원래 만들어 냈던 이미지가 이 파란색 토큰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해보면은 그 사이에다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 이제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새로 만든 이미지의 위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토큰으로 그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이제 예측을 하겠죠. 첫 번째 단계로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채우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할 거니까 이제 내가 예측한 토큰으로 원래 토큰을 다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졸루션을 높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제 뭐 이 파란색이 원래 이미지 이게 토큰이라고 입력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예요? 랜드 AR이라는 모델이 이게 밑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모델? 밑이 음, 입력이고 위가 출력이야? 위가 이제 입력.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레이아웃 토큰이 있을 때, 저 여기, 포지션 토큰이에요, 저게? 파란색 네네, 대각. 맞습니다. 다 포지셔널 토큰이고, 원래 이제 학습 때 사용한 레졸루션이 이제 예를 들어 3x 3이면은, 이 레이아웃 토큰만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얘를 이제 저희가 뭐 18x 18 이미지를 늘리고 싶으면은, 이 사이사이에 이제 인터폴레이션한 포지셔널 토큰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위에는 오토리그레시브면은 생성한 패치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들어가 보여요? 사실 이제 이 패치 바로 뒤에 같이 붙거든요. 그게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피겨 근데 리프트 저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쟤네들은 저 파란색 토큰이 이미 입력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슈퍼레졸루션으로.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게 왜 출력으로 나와야 되지? 저 위에 입력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입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파란색은 3x3짜리 이미지고 이 초록색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 SR을 하려고 만든 이미지잖아요. 그건 아닌데 이제 파란색에는 입력으로 주어진 패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해상도를 높였으면은 이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이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이 강아지 눈 정보를 이렇게 내 픽셀을 갖고 있었다 하면은 저희가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이 눈에 대한 정보는 더 이제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눈은. 그러면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레이아웃 토큰은 더 작은 정보를 가져야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디테일한 거를 만들고 레졸루션이 높은 이제 이미지 만들고 걔를 통해서 원래로 이제 좀 잘 뭐라고 하지 스무딩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요. 근데 이제 그럼 성능은 어떠냐? 나왔을 때 이제 얘네 256 by 256에서만 실험을 하는데요. 그 이제 기존의 AR 모델에 이제 소타 기존 모델이었던 이제 라마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같은 파라미터에서 이제 뭐 성능을 재보는데 이제 성능이 살짝 뭐 더 높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성능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많이 시켰을 것 같긴 하거든요. 성능도 이제 좀 괜찮고 거의 이제 컴패러블 하고 대신 이제 순서도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었고요. 이게 라마젠을 이게 파인 튜닝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학습을 새로 시킨 걸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라마젠이라고 불러요? 음, 이 라마젠에 대해서 여쭤보신 건가요? 얘네 메소드가 뭐죠? 아, 랜드 AR. 네, 얘 아, 렌더 그 AI. 위에 거는 그냥 베이스라인이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태스크가 있는데, 저희가 인페인팅을 한 다음에, 이 제너레이션 할 때, 이 앞에 클래스 토큰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고양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를 만들어서 이제, 이 새, 어디지? 여기다. 이 진을 만들었는데, 앞에 진이라는 토큰을 놔서, 근데 이제 얘네들 가운데를 인페인팅을 하고, 여기다 골든 리트리버 토큰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인페인트한 데다가 이제 골든 리트리버만 만들 수 있고 이거 되게 좀 흥미로운 예시 같습니다. 이거 정말 네 이게 네 저는 이제 발표가 끝났는데요.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아카이브에 올라온 지 이틀 돼가지고 그 뭐 약간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가 좀 흥미로운데 근데 다 이해는 못했어요, 사실 솔직히. 네 실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거 확실해요? 네네 아, 잘 모르는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원래 2x2가 원래 싱글 픽셀이었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패치. 예? 네 저 오른쪽 이미지에서요. 여기에 한 예, 페이지 그게 한 픽셀인데 이제 그게 한 패치였는데 이제 패치를 저렇게 네 개를 쪼개가지고 저렇게 네 개를 생성하면 그게 그죠 슈퍼 레졸루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위에가 입력 이미지 패치가 뭐가 들어가는 거며 저 애초에 없는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아까 뭔가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큰 다음에 저거는 포지션 토큰이고 포지션 포지션 인스트럭션. 토큰 다음에 네. 이 강아지 예를 들어서 원래 네. 이미지가 얘였으면은 그 패치였고 이 패치가 들어가죠. 그 패치가 들어간다고? 근데 그 패치 토큰으로 들어가죠. 이미지 토큰으로. 그러니까 이 위치에 대한 포지션 토큰이 레이아웃 토큰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이제 아,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레이아웃 토큰 저거는 그러니까 저 주어진 입력 이미지에서 저 2x2 슈퍼 레졸루션 해야 되니까 한 1x1 패치를 2x2 패치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야 슈퍼 레졸루션 가로세로 두 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저기에서 보여지는 2x2의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에서의 그 한 패치를 저기 파란색과 그 옆에다가 넣어준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토큰은 뭔가 그 인터폴레이티드 된 토큰, 네. 아니 저기 포지션 인스트럭션 토큰 넣어준다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생성은 이 앞쪽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죠? 랜드, 네, 앞쪽은 이미 갖고 있는 정보고요. 그러니까 좀 밑에 출력이 저것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 좀 이상해서. 네. 좀 그거 이야기 없는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 토큰이랑 원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위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밑에서 거는 이제 저건 어떤 출력에 해당하는 건데 출력은 없는 거잖아요. 출력은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저 초록 네 맞습니다. 연두색 이게 뭐 이 그림이 가운데로 조금 약간 이상해가지고. 피규어가 좀 오해를 할 수 있게 그려져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이랑 아래가 다 갖고 있으면은 이 초록색 그냥 나오면은 걔를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그 인터폴레이티드 토큰은 어떻게, 그 포지션 인스트럭션 토큰은 어떻게 구해요?
그 렐러티브 포지션 인베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메소드를 여기 메소드가 써있진 않아가지고 읽진 않았는데 이 논문에 자세히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미 있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네. 근데 뭐 로테이션인가 뭐 약간 플럭스였나 어디서 뭐 좀 다른 뭐를 사용했잖아요. 포지션 인코딩을. 뭐 어떻게 뭐 각도인가? 뭐 이미지 생성 아래랑 얘기였나? 로타리인데. 그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 그런 거. 그냥 렐러티브 포지션 인베딩 수로 알고 있습니다. 로타리가 어디서 썼어? 뭐 그거로 약간 그래서 유명했던 데가 있지 않나? 보고 있었지. 그거 LLM 쓰는 거 아니야? 그래? 리베링이요? 라마에서 쓰이고 많이 쓰이죠. 라마에서 나온 거였나? 아니요, 라마에서 나왔더니 라마가 썼죠, 그냥 그거를. 그건 누가 처음에 한 거지? 아니, 그건 애초에 그냥- 처음 말고, LLM이든 T2I 모델이든 어디선가 이걸 써가지고 성능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로터리 인베링. 그냥 논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인베. 그럼 그 로터리 임베딩 논문은 그걸 어디에 적용했어요? 그게 그냥 논문이 따로 있었고, 그냥 볼트 시점부터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 LLM 시대에, 이게 좀 최근에, 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로터리 임베딩으로 바꿨더니 뭐 성능이 더 좋아졌다, 이런 모델이 뭐가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리포머? 로포모 아니야? 뭐? 로포모? 아니, 그냥 뭐 약간 상업적인 모델 같은 걸로. 뭐 예를 들면 클로드니, 아니면 뭐, 플럭스니. 플럭스? 그렇구나. 이제 LLM이랑 T2I 모델 헷갈리네. 네. 그래요. 말자. 지금 근데 이 AR 모델이 더 대세로 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런 건 아직 아닌 것 같고. 이제 공부 또 해야 돼. 네? 공부 또 해야 돼. 이게 아니, 이거 AR 모델 뜨면 또 공부해야 돼. 근데 이게 아직 알지도 않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네.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근데, 블루오션이긴 해요. 블루오션. 제가 그냥 이쪽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AR 모델, 그냥 예전에 있던 그냥, 달리 윈도우 원가? 다리 원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더라? 벡터 컴파이제이션 계열 한 부분이랑 그래서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지. 됐다는 이게. 거예요? 펀타이제이션을 기본으로 하지. 컨텐제이션 기본으로 하고 설정 구조는 완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뭐가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웹소드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뜬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생성 이미지 품질이 뭐 좀 더 좋겠지. 아니면 뭐 고해상도 이미지가 더 잘 생성이 된다거나. 그때도 예전에도 있었는데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밝혀진다는 게 잘 모르겠다는 느낌 받았어. 좀 그렇더라고 동네가. 그렇습니다. 좀 약간 얘는 좀 죽었나 싶은 게 다시 또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근데 아직 VAR인가 그거는 조금 좀 완전 다른 방식인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일조자가 고소당했다. 왜요? 왜? 그 학부생? 나랑 정부 유망한 학부생? 날왜 봐? 왜 벗어? 고소했어? 아니. 아니, 저 들은. 그리고 그 회사 인턴이었잖아요. 네. 그 모델 웨이트를 조작했다고 그랬나? 아니, 그 바이트 댄스에서 인턴 할 때, 뭐라 그러나? 그 내부에 있는 모델들 백도어 쳐가지고 이제 조지고 그런 짓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어떻게 하는지 가지고 모르겠어요. 모델을 빼갔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망쳐놨대요. 모델을 랜덤 노이즈 넣고. 그거야? 뭐 이유는 몰라.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몰라. 페이버 같은 이런 거야? 이게? 오버라이트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왜 그랬는데? 그다음에 중간에 프로세스 돌아가면 중단시키고 뭐 이런 거. 자기가 회사 안 들려고 되는 거 왜? 왜 그랬지? 재미?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AR보다 요즘은 데이터 많이 때려놓으니까 그냥 AR이 더 좋은 것 같더라 그 얘기인가요? 그거는? AI는 왜 뜨는 거야? 좀 이미지 전문가. 아니 저도 모르겠는데 그 발리 때보다 훨씬 모델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요? 스케일러블 하니까 네. 뭐 디비전부터 덜 뜬다는 그렇죠. 거죠 결국에는. 근데 뭐 아직 그거지 하이 레졸루션 이런 건 못 갖고 256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미지 내수로만도 하고 있고 실험도 보니까 또 디퓨전 비츠 겐 뭐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빨리 공부해야 되니까 AR 모델 비츠 이게 뭐 이쪽 그 이미 나온
네? AI 모델 아, 이미 나왔어요. 기회다. 그리고 블루오션 같아요. 나오는 논문들 보니까. 아니 근데 그래 미안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뭔가 좀 더 낫다라는 게 있으니까 AR에다가 컨트롤넷 아이디어를 적용해 갖고 확장한 거는 AR을 SD 기반으로 SD에다가 컨트롤넷 적용해 갖고 확장한 어떤 그 모델의 성능보다 더 좋아야 이게 좀 뭐 컴파러블 하다 정도였습니다. 아까 논문에서는. 그걸로 붙는다고? 아 근데 AR에서 뭐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생각들이- 사이즈가 작다라거나 인퍼런스 스피드가 빠르다라거나 아, 약간 그거 이런 류의 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컨트롤렉 인코더보다 파라미터 훨씬 작긴 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 AR 모델은 기본적으로 디노이징 모델, 그 디퓨전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 그죠? 네. 섞은 모델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인퍼런스가 뭐 한 패치씩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느린 거긴 하겠지만은 여러 번 네, 디노이징 그런 해야 거. 되는 거는 없는 거네? 네. 그거 훨씬 빠르겠네. 훨씬 빠르. 근데 그걸 또 섞는 것도 나오고. 네, 성공했다. 뭐 디퓨전에 노이즈를 예측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예, 뭐 디스틸레이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디스틸레이션에서. 무조건 요새 죽었나요? 디스틸레이션? 아니요 잘 되는 게 있긴 한데 디스플레이 플로우 겐 베이스 같이 모델.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 여러 번 스텝 하는 거 그냥 스텝 4번 만에 그거 하는 걸 거기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보더라고요. 요새 원스텝 스페이스 근데 그래도 몇십 번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성능 하락이 좀 크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근데 얘는 그리고 훨씬 빨라요. 빠르니까 그런 결과도 리포트를 하겠네. 네, 그 몇 스텝 만에 이제 인플루언스를 하느냐. 이건 스텝이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토큰을 만드니까 모델 토큰 돌리니까 AR의 타임 스텝이겠어? 네, 그거랑 이제 디퓨전 인플루언스 개수 이런 걸 좀 비교 이거 뭐 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인퍼런스 시간이 더 짧다? 네. 이게 하나 만드는데. 라마젠? 그것도 오픈소스죠? 이건 AR, 그러니까 누가, 디퓨전 너무 느려갖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또 AR 모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써보시죠. 어디 가서 다운받나요? 라고 하면 오픈소스. 라마젠 공개돼 있었던 것 같아요. 라마젠? 깃이 있어가지고 대표 공개 모델, 공개돼. AR 모델의 대표 공개 모델은 라마젠? 그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붙여볼까요? 그 라마젠 그 라마지를 다 베이스 라이어로 쓰고 있긴 해요. 모델 크기가 몇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 378 밀리언? 되게 이게 이제 가장 가벼운 모델이고 여기 뭐 3빌리언까지 있네. 디퓨전은 빌리언 단위 안 간다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그것도 있긴 할 거예요. 아세요? 네. 시간도 잘좀 체크해보면서 좀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 3개는 다 이제 아이클리어 2025에서 리뷰를 받고 있는 논문들이고요. 상위권 랭크된 3개의 논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논문은 이제 IC 나이트라는 논문이고요. 이게 이제 10점 만점 받아서 1등을 한 논문입니다. 요 저자는 이제 컨트롤의 저자랑 같은 저자인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저자 이름이 뜬 논문은 아직 안 올라왔지만 이제 GitHub이 이제 5월에 좀 공개된 것 같아서 요 저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오픈소스예요, 그러면? 네네, 오픈소스. 근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1.5 버전은 오픈소스고 그 논문에서는 이제 플럭스를 사용한 이제 이미지 결과들을 주로 사용했는데 그건 이제 곧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인풋은 이런 아무런 이미지나 가져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텍스트까지 주면은 알아서 이제 조명 환경이 좀 바뀌어서 나오는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 휴머나이제이션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배경이랑 배경을 넣어줘도 되고 텍스트로 배경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있고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텍스트인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풋은 이미지랑 텍스트를 주면 나오고요.
백그라운드는 뭐 옵션으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웃풋은 이미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요 포그라운드가 이제 컨시스턴시하게 조명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성질을 활용한 노멀 맵을 뽑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인풋 아웃풋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메소드가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이 데이터셋 구축을 잘한 거랑 메소드적으로도 하나 이제 학습을 잘 시킨 방법 하나가 있는데 일단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포그라운드가 같지만 이제 조명 환경이 좀 다른 세팅에 있는 이미지 두 개가 있어야 학습이 될 거잖아요. 근데 뭐 3D 데이터나 라이트 스테이지 뭐 이런 이제 저희가 조명 환경을 바꿔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들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인더와일드 이미지들은 한 이미지에 대해서 같은 포그라운드지만 조명 환경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다른 메소드, 그러니까 다른 논문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생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밑에 있는 요 데이터셋 페어들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인도와이드 이미지 하나가 이제 요 I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해당하는 조명 환경을 저희가 이제 뽑을 수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냐면 어 저번에 이제 여기 웹세미나에서 한번 발표했던 것 같은데 요 가운데 이제 원 뚫어놓고 채우는 이제 크롬볼 형태를 만드는 요거를 이용해서 한 인도와이드 데이터셋의 한 20% 정도는 요걸 이용해서 엔브 맵을 뽑고요. 조명 환경을 뽑고 그다음에 나머지 80%는 저희가 요 이미지에 대해서 최근에 좀 인트린식 뽑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알베도랑 노멀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알베도랑 노멀을 뽑고 저희가 뭐 그냥 제일 간단한 환경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3D 차원에서 좀 계산을 하면은 인바이먼트 맵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 정도를 나머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뽑았고요. 근데 environment 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저게 이게 조명 환경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요 환경에서만 있다고 치면은, 요 환경에서는 빛이 최대한 멀리서 와가지고, 거의 여기에선 어디 점에 있든 똑같은 이제 직선 방향으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빛에 들어오는 그 빛들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 이게 32 바이 32로, 32 바이 64죠. 이렇게. 그게 크롬볼이라는 의미랑 다른 거예요? 비슷한 의미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원 형태에서 구 형태에서 이제 뭐 샘플링을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8개, 여기서 여기까지 16개 해가지고 이제 각 방향마다 이제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8개랑 16개니까 8 바이 16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 맵이 나오는 거죠. 약간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약간 지구본을 우리는 평면 세계 지도로 만든 약간 그런 느낌. 네네, 그게 이제 인바이런먼트 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크롬볼이랑 동일한 네, 정보는 이거 동등한 거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네,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조명 환경이 있고, 그다음 프롬프트랑 마스크는 이제 포그라운드 위에서 마스크 만들어놨고요. 그다음 백그라운드는 이건 옵셔널이라 채취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랑 페어가 되는 다른 조명 환경에서의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생성을 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알베도를 뽑았으면은 여기다가 랜덤하게 이제 조명 환경을 하나 입히고,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싶어서 요 랜덤 섀도우라고 해서 좀 하드하게 조명 환경을 좀 바꾸는 요거를 넣어줬는데 요건 어떻게 구했냐면은 2만 개를 뭐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서 플럭스를 이제 파인튜닝하고 뭐 50만 개로 이제 늘려서 거기서 이제 랜덤 샘플링해서 조명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이런 페어들을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섀도우는 어떻게 입히는 거예요? 섀도우는 그냥 그 뭐 마스크 입히듯이 보시면 되죠. 0.5, 0.5 0.5. 해가지고. 이쪽 테스트 이전에 했을 때 느낀 게 디퓨저를 쓰면은 저 아이덴티티가 좀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가 원래 사람을 넣었다고 해서 그게 디코딩이 됐을 때 똑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해결이 되나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꽤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텍스트에 좀 반영이 돼서 좀 얼굴 정도가 조금씩 변형이 되던가
좀 디테일이 좀 변형이 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더와일드 데이터셋은 이렇게 얻고 3D나 뭐 라이트 스테이지는 이건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우선 요 가운데 요거만 먼저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저희가 이전에 있던 이 어피어런스 IL 이미지 사진으로 디퓨전을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게 그 저희가 사용할 때 유저가 사용할 때 인풋으로 이제 여기서 왼쪽 이미지를 넣어주는데 요게 ID로 여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포그라운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를 여기서 계속 주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환경이 어떤지를 저희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명 환경이 이걸로 바뀌어라 라고 해서 요거 조명 환경을 따로 넣어줍니다. 크로스 어텐션으로 따로 넣어주는데 얘는 뭐 그 텍스트 토큰이랑 그 폼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3x 756으로 768 그렇게 해서 MLP로 이제 3x 768로 바꿔서 이제 넣어주게 되고요. 아이디는 배경은 안 들어가나요? 인물만 들어가나요? 큐레이션된 아이디. 네, 요건 포그라운드만 들어갑니다. 포그라운드인데 조명 환경이 다른 포그라운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조명 L 들어가는 요 컨디션으로 바꿔줘라 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학습이 되는데 요것만 하면은 이제 인더와일드의 조명 환경을 잘 학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안한 방법이 오른쪽 방법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라이트 환경이 저희가 리니어하다는 성질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요 점에서 여기 라이트에서 오는 거 하나랑 여기 라이트에서 오는 거 하나가 동시에 오면은 그냥 얘네 두 개는 더해주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라이트 환경 L 하나가 있었을 때 요거를 두 개로 분리를 합니다. 두 개로 분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맵이 있으면은 걔네 마스크를 하나를 그냥 랜덤하게 딴 다음에 마스크 안쪽에 있는 거를 L1, 마스크 바깥쪽의 조명 환경은 L2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누고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 합쳐지면은 이제 원래 그 마스킹이 안 됐던 원래 이제 L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조명 환경을 분리를 하고 합쳐졌을 때 원래 거랑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왜 분리시킨 거예요? 네? 분리를 왜 시킨 거죠? 이 조명 환경 자체가 이제 얘가 이제 디퓨전 모델이 학습이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하나로 그냥 넣어줬을 때도 돼야 돼요. 분리를 했을 때 요 그러니까 A, B가 있었으면 A 더하기 B인 C를 넣어줬을 때도 돼야 되고 A 따로 B 따로 하고 나온 결과를 더해줬을 때 C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명을 잘 이해하도록 세팅을 하나 더 해준 겁니다. 그저 옆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IL은 무슨 얘기예요? IL은 그냥 요거는 이제 GT 이미지라서 타임스탬마다 이제 노이즈를 뿌려주는 이제 그거에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GT 이미지는 백그라운드도 들어가요? 아니면 포어그라운드만 들어가요? 백그라운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 아이디는 포어그라운드만 들어간다고 네,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보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른쪽 모델에는. 오른쪽 모델. 그러니까 이제 저 보라색 얘는 네. 근데 백그라운드가 여기 IL에서 지금 생성이 되면서 계속 디노이징 하면서 생성이 되면서 백그라운드도 같이 생성이 되잖아요. 포그라운드랑 같이. 제로 인풋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같이 컴캣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4채널에서 8채널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배경에 대한 그 모델이 추론할 수 있는 건 텍스트랑 L에서 보고 해야 돼. 아예 텍스트랑 이 이미지 계속 디노이징 될 때 생성되는 이미지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 백그라운드 정보가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인퍼런스 때는 저기 GT 이미지가 없잖아. IL이 없는 거야. 이거 그때는 이제 GT 이미지가 아니라 디노이징 하는 그 스텝마다 계속 하나 디노이징에서 나왔으면 다음 스텝에 100스텝, 99스텝, 다시 99스텝 들어가고 98스텝 이런 식으로. 그 디노이징 되는 게 IL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ID는 얘는 그냥 조건으로 하나 그냥 뭐 예를 들면 컨트롤 넷처럼 그냥 추가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생성을 하는데, 네. 랜덤 노이즈에서 나오는 거 왼쪽은, 네, 이거 랜덤 오른쪽은, 그냥 오른쪽은 내가 주는 컨디션이고, 컨디션으로 빼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포그라운드를 유지시키기 위한,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방법론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 오른쪽 방법론도 같이 해서 두 개의 로스를 같이 사용합니다. 조명을 이제 뭐, 나누는 거를 랜덤 마스킹인 거예요? 아니면 포어그라운드 마스킹 쓰는 거예요? 아, 랜덤 마스킹. 그거는 이제 조명 환경은 이제 32 x 32이기 때문에 따로 랜덤하게 줍니다. 네. 그래서 요게 방법론이 끝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개를 나눠서 한 라이트 트랜스포트 컨시스턴시를 제거했을 때는 이 컨시스턴시가 이제 조명 환경이 좀 달라서 색깔이 좀 많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고, 요 백그라운드 컨디션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백그라운드 컨디션이 옵션이었다고 했잖아요. 백그라운드가 들어갈 때는 이제 다른 조금 변형된 모델을 사용하는 거예요. 변형된 모델은 그냥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정보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홈캣으로. 그래서 총 12채널로 들어가게 하는 모델을 따로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컨디션 줬을 때 이 조명 환경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 컨디션 넣는 거랑 그 포그라운드의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잘 되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노멀 맵을 좀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뽑냐면은 지금 네 번의 이제 이미지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왼쪽 조명일 때, 오른쪽 조명일 때, 밑에 조명일 때, 위에 조명일 때 총 네 개를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네 개의 이제 포그라운드는 컨시스턴시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요거의 평균을 그냥 알베도라고 퉁쳐버리고요. 그럼 알베도로 이제 이미지를 나누게 되면은 쉐이딩 맵이 생성이 됩니다. 쉐이딩 맵이 조명이 이제 어느 정도로 들어오냐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왼쪽에서 이제 조명이 크게 들어오고 오른쪽에서 조명이 적게 들어왔다 하면은 노멀이 이제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그 왼쪽의 조명이랑 오른쪽 조명, 왼쪽 조명이랑 오른쪽 조명의 기울기를 구해줍니다. 그걸 뭐 이제 X축의 노멀의 X축이라고 보고, 위아래를 Y축이라고 보고, 노멀이 이제 놈이 1이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축을 구해줘서 그거를 그냥 노멀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얻은 노멀들이 꽤 좀 디테일하게 잘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논문의 이제 리뷰를 그냥 왜 10점을 받았나 한번 봤을 때, 되게 결과가 임팩트가 있고, 좀 간단한 메소드로 좀 파워풀한 성능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시죠? 데이터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하거든요, 사실. 네네. 아모라이제이션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데이터셋도 이제 리뷰 보니까 공개를 하면은 뭐 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뭐 공개 계획을 써서 뭐 더 올려주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은 이제 요거는 디퓨전 모델인데 어 이제 4096 by 4096 하이 레졸루션을 생성을 하지만 그게 빠르고 모델이 좀 가벼워서 랩탑 GPU에서 돌아간다 뭐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트리뷰션이 3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빠르게 다들 이제 모든 메소드가 좀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오토 인코더를 이용해서 압축을 할 때 기존에는 8배를 압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32배를 압축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치 DIT를 사용해서 패치 단위로 나눌 때 2x2로 나눠가지고 2배가 더 줄어드는데, 이거는 그냥 1로 사용해서 그냥 32배만 줄였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잘 해가지고 모든 거를 실험적으로 다 세팅을 해서 요 세팅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좀 실험적으로 밝혀내서 요걸 사용을 했고요. 요거의 이제 모티베이션은 하이 레졸루션일수록 뭐 중복되는 정보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T 모델 안쪽에도 좀 내가 핵심을 뭐 놓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떠요? 그냥 핵심은 오토인코더가 원래는 8배만 줄였는데 네. 이거는 이제 32배로 줄였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끝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해가지고 네. 해봤더니 훨씬 이배가 제일 좋더라. 408. 뭐를 바꿔봤어요, 그럼? 다른 요소들? 다른 요소들은 이제 채널도 바꿔봤고 그 다음에 DIT니까 패치도 바꿔봤는데 패치는 1이고 그 오토인코더는 32배 줄이는 게 제일 성능이 좋더라.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DIT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를, 그 파운데이션 T2I 모델을 DIT 기반으로 애초부터 학습하고 할 때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해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델 전체를 다 DIT 안에서도 좀 바꿨는데 그냥 그 바꾸기 전에 세팅 안에서도 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좀 잘 하더라 동작을 하더라. 근데 한 번 한 번의 실험이 그러니까 뭐 네. 그 T2I 모델을 처음부터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 약간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자체에 대한 뭐 가령 스테이블 디퓨전급의 뭐 그런 모델에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 온 거예요? 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에서 했어요. 네. 되게 여기 실험을 되게 많이 하고 각 그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할 때마다 다 실험 엄청 많이 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었던 게 이 논문의 핵심인데, 그 DIT 디자인에서 셀프 어텐션이 이제 그 컴플렉시티가 5의 n제곱인데, 이거를 리니어하게 바꿔서 5의 n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그냥 리니어 어텐션으로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넌리니어 시뮬레이티 펑션이 없으면은 이게 서브옵티멀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MLP를 믹스드 FFN으로 이게 믹스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바꿨는데 여기서 이제 넌리니어 시뮬레이티 펑션을 추가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를 얻었고 그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여기는 없앴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LLM에서 최근에 이렇게 했을 때 뭐 길이가 좀 다른 생성에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논문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모델 크기가 엄청 줄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꾼 게 텍스트 인코더를 바꿨는데 원래는 이제 잘 모르지만 T5를 썼었지만 디코더 온리 LLM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리즈닝 능력도 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이런 식으로 유저 프롬프트가 되게 짧게 넣어줘도 요거를 되게 길게 불려줘서 LLM에 넣었을 때 이제 텍스트 반영도가 좀 더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뭐 거의 1초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FID도 상당히 더 괜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 지표들은 텍스트 얼라이먼트 지표들인데 이것도 괜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리니어 텐션이 가장 빠르게 안 거거든요. 리니어 어텐션. 아, 네. 그거 말고 다른 거에도 뭐 텍스팅 코더도 6배 빠르고 오프인 코더로 좀 크기도 많이 줄여서 토큰도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리니어 디퓨전 트랜스포머라고 그랬죠? 이름이? 여기 셀프 어텐션을 리니어 어텐션으로 바꿨습니다. 리니어 텐션이 뭐예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소프트엑스가 없는 게 네네 맞습니다. 소프트엑스가 없는 거예요? 네, 렐로로 바꿨다고 합니다. 트레이닝이나 이렇게 근데 저게 왜 좋대요? 혹은 저게 소프트맥스 계산이 꼭 굉장히 느린 거예요? 네, 그 5의 n제곱인데 리니어하게 하면 5의 n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컴플렉시티. 저건 소프트맥스랑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QK
그 인터랙션은 다 계산해야 되니까 n제곱 나온 건데, 네. 저게 리니어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V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요게 사실은 이게 여기서 주장했다기보다는 다른 논문에서 나왔던 거를 차용을 한 거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아가지고. 네, 그래요. 오케이. 근데 키밴드를 먼저 부타는 거예요? 거기 써있네요. 써있는데. 그렇군요. 실루는 뭐예요? 처음 들은 것 같아. 실루? SIL루가 뭐죠? 생김새는 아는데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스무이글루까지 들어봤는데 실루는 처음 들어봤네. 마이너스에서 살짝 스무드한 지수처럼 가다가, 대충 뭐 부드러운 양세는- 멜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양세는 그냥 렐로처럼. 그 텍스 인코더는 뭐 있은 거예요? 텍스트 인코더는 제마2라고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코더 저기 맞아요. 구글에서 만든 라이트웨이트 모델이잖아요,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네. 정확하게는 잘 네. 몰라가지고 이게 빠르고 이제 이렇게 텍스트 풀려주기 좋다고 해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네. 풀려가지고 넣는 거예요? 텍스트 인베딩으로.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불리는 과정에서 뭔가 시간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퍼런스 타이밍. 그러니까 이제 그냥 텍스트 코딩하는 거 아니라 저것도 뭐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만들 텐데. 근데 뭐 아니, 작은 저거는 거라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오토리그레스 방법은 없긴 하죠. 더 텍스트가 길어진다고 해서. 아예 입력 펑션에서는 생성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거는 그냥 한 방에 돼서. 저는 이제 생산해놓고 있다고 치고. 네. 네, 네. 네, 그 뒤에는 이제 결과라서 뭐 요거 위에 보면 다른 모델보다 뭐 텍스트 반영을 좀 더 잘한다 요거 보여준 거고 나머지는 그냥 결과입니다. 다른 애들이랑 408 루크 496 그걸 비교하나요? 그 사이즈에서 딴 모델들이 496을 못 만들 것 같은데. 보통은 1024 x 1024로 비교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논문인데 요거는 좀 짧습니다. 요거는 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자체가 원래는 이제 이미지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폴맵으로 포즈를 구하고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뭐 6분 정도 더 소요되고 그 과정들이 있는데 요 논문은 그냥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두 장이나 아니 뭐 몇 장을 넣든 그냥 한번 넣어주면은 포즈 예측하는 그 컬맵 돌릴 필요도 없고 학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3D 일컨이 바로 가능하게 해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그냥 이미지랑 인트린식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장비들 그러니까 카메라 찍는 것들 안에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냥 요거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웃풋은 3D 가우시안 파라미터로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레스터라이저에 넣으면 바로 모델뷰 신테시스나 뭐 이런 거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3D 이컨이 바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린직이 뭐였죠? 뭐 포컬 랭스 이런 거나? 네, 포플렉스 두 개랑 이제 CXCY 그런 식으로 뭐죠, 그게? 왜 두 개요? 컬렉스가? X축, Y축 포플렉스. 또 똑같지 않아요? 보통은 똑같은데 다른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달라요? 뭐 누진다 추정 렌즈도 아닌데 다르나? 오늘 다르면 외국이, 있는 거 가져서 써가지고 어, 근데 보통 공정할 때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기계로 이제 깎아서 만드는. 아니, 근데 그거 그냥 뭐, 캐논 렌즈 F 2.8 뭐 이런 거 사면은, 2470 뭐 이런 거 렌즈 사면은, 뭐 24mm면은 그냥 그 포컬 랭스가 그냥 스피리컬 그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라 그러지? 오리전탈 버티컬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 미세하게 좀 XY 해보면은, 완벽한 구면 같은 그런 거가 아니긴 하겠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두 개가 들어가요? 이런 모델링 할 때? 네, 근데 이제 그 3x3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fx, fy, cx, cy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보면 바로 오케이. 같은데 이제 변수가 두 개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니 그 뭐 그러니까 포컬링스 말고 뭐라고요? CX, CY? 그거는 이제 중심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가운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원점 네, 0,0이 어디냐? 맞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래서 했더니 이게 그 티저 이미지인데 그래서 결과가 이 두 장 이미지 넣으면은 네. 3D 리컨이 그냥 가능해서 네. 제가 카메라 포즈 그냥 보고 싶은데 넣으면은 그냥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어디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델 구조인데 간단합니다. 저번에 이제 앱 세미나에서 한번 버스트 3R, 버스터 뭐 이런 식으로 논문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을 텐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미지 두 개를 받았을 때 포인트 맵을 예측을 해가지고 요 포인트 맵으로 카메라 포즈를 예측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랑 모델 구조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를 예측하냐면은 가우시안의 이제 그 중점, 그다음에 뭐 알파, 로테이션, 스케일링, 그 컬러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다 예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가우시안, 그러니까 헤드, 그러니까 디코더에서 나온 헤드에서 하나는 이제 위치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나머지 컬러랑 뭐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걸 예측하는 헤드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RGB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이제 넣어줘가지고 좀 더 이 파라미터를 예측을 잘 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이미지 넣으면은 가우시안의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다 예측을 해서 요걸로 이제 3D 리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 있는 이유가 두 번째 있는 가우시안 뭐 프라이빗 헤드 여기는 다른 인풋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두 개 있는 이유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요 각 픽셀마다 가우시안 하나가 있다고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예측해서 요 1번 공간 안에 2번이 가우시안이 어디 있는지를 예측을 합니다. 아, 그래서 1번 공간이 뭐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2번 공간을 여기서 봤을 때 가우시안들이 어떻게 더 있나 그거를 예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두 장으로 되어 있고 뭐 대부분의 실험들도 다 두 장으로 하는데 요거는 세 장이든 네 장이든 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가우시안의 평균 그 뮤가 첫 번째 이미지에서 첫 번째로 가는 거를 예측하는 것처럼 써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이미지인데 첫 번째 이미지의 캐노니컬 스페이스 를 첫 예측하는 번째 이미지 기준. 요거는 두 번째 이미지의 파라미터들인데 첫 번째 이미지 스페이스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거의 다 했는데 인트린직은 그냥 여기가 이제 네 개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MLP 붙여서 각 패치마다 콘캣해서 이제 인코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지들마다 그러니까 데이터 셋들마다 스케일이 다른데 그거를 좀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부고요. 결과는 메소드는 네 그렇게 해서 요건 결과는 이제 스몰이랑 미디엄 라지는 겹치는 그 두 개의 이미지에 겹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몰일수록 더 어려운 데이터 셋들이겠죠. 그래서 스몰일 때도 되게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줘. 나머지는 이제 위에 거는 포즈가 필요한 것들, 밑에는 포즈가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성능이 잘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송적인 결과로 봐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메소드가 되게 간단해가지고 잠깐만. 근데 가우시안이 저 딥러닝으로 원래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예측했었나? 가우시안 스플리팅. 가우시안 스플리팅 이제 3D 스페이스 공간에 있다고 치면은 네. 저희가 그거를 렌더링, 그러니까 레스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2D 이미지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2D 이미지로 변환을 했을 때 그거랑
GT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랑 이제 셀레를 네, 로스를 걸어갖고 로스를 걸어서 요 3D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합니다. 가우시안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즈 한다. 네, 근데 거기서는 딥러닝 레이어는 없잖아요, 그지? 네, 없습니다. 그럼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딥러닝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긴 합니다. 모실러닝. 네, 멋있는 거. 아, 딥러닝 모델 아니에요? 네, 더. 그럼 GPU가 필요해요? GPU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거야 GPU 그런 거 아니에요? 파이프치를 써요? 그죠? 레스터라이저는 C++ 쓰고요. 네. C어도 쓰고요. 네. 그 나머지는 파이썬 씁니다. 백프랍이나 이런 거 하려고? 네, 네. 그 여기서 이거는 같은 모델인데 이거는 1번 이미지 기준이고 2번 이미지 기준, 아니 1번 이미지 기준으로 이번에 상대적인 뭐 그런 거 넣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모델인 건요? 저 밑에 게 뭐가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는 건가? 그게 크로스 텐션이에요? 크로스 로테이션 2번이랑 3번 이런 것들이 뒤에 3번은 여기 없잖아요. 3번은 없는데 이제 3번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는데 뭐 3번 이미지가 없다고 치면은 뭐 2번 이미지가 플러스 로테이션으로 여기에 정보를 주게 돼요. 1번에? 네. 근데 오히려 1번은 1번만 가지고 할 수 있고 2번이야말로 1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1번에 대한 뭐 상대적인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미지의 키밸류가 아래쪽에 크로스 텐션을 통해 아래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저 위첨자를 보면 네. 1에서 1로 가는 거는 1번만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래 거는 뭐 2에서 1로 가는 거? 그거는 1번 이미지가 필요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은 2번 계산할 때 1번이 필요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여기서 자세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둘 다 이제 정보를 교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쪽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웍이든 아니면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웍이든 저 웍들의 이 두 개 웍의 좀 특징은 좀저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뭐 딥러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블랙박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제너럴한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다. 파운데이셔널 모델? 파운데이션까지 아니고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었다. 제네럴리 애플리커블한 네, 방법론이나 모델을 만들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좀 그게 오더가 없잖아요. 약간 셋 트랜스포머 아니면 뭐 약간 이 오더드 그게 아니잖아요. 리스트가 아니라 셋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순서는 어떻게 뭘 맞춰요? 사실 순서라기는 상관이 없고 요 픽셀 하나당 가우디안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픽셀 하나당 가우시안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가우디안이 H by W로 나옵니다. 이거 스팔스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미지 네. 사이즈가 보통 이 VIT 패치로 들어갈 텐데 여기는 픽셀로 들어가요. 패치로 들어갑니다. 인코더랑 디코더 다 패치로 나옵니다. 아니 근데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기본적으로 스팔스하다는 게 큰 장점이자 제일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뭐 광활한 빈 공간에 우주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게 팍 터졌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탁, 요거 하나. 여전히 빈 공간 많고 그게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네. 스팔스한 거. 네. 근데 이거 픽셀마다 다 가우시안 그 컴포넌트가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좋다고 봐야 돼. 왜냐면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거 학습하면은 딱 서페이스에만 만들어질 가능성이 네. 희박하잖아요. 뭐 포트메테리어스로만 그렇게 되죠.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서페이스만 있다는 가정과 되게 유사하잖아요. 지금 뭐 안쪽에 이저 아니, 근데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좀 뭔가 한 덩어리면은 그게 하나의 가우시안으로 이제 좀 면적 같은 거를 커버하는 거였잖아요. 한 픽셀만 해도. 근데 이제 그 가우디안도 사실은 요 평면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 하나가 생성되는 게 여기 되게 많이 생성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수를 좀 많이 줬으니까 하나의 가우시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좀 여러 개를 써서 얘가 풍족하니까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뭐 그렇게 스파이스하니까 뭐 렌더링 할 때도 빠르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 픽셀마다 가우시안이 다 있다? 그러면은 그 가우시안 컴포넌트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본연의 그거 빠르고 뭐 약간 그런 거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좀뭐 이상하게 이해를 하고 있나? 근데 뭐 학습을 했을 때보다 포인트 개수가 많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학습을 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네, 그거는 이제 댄스가 스파스하게 학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심플하게 질문을 하면은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가우시안 컴포넌트는 내가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요소잖아요. 정하고 들어간다는 게 내가 100개만 쓸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미지 퀄리티는 낮았어. 저도. 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개수 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여기서도 뭐 딱 픽셀 개수만큼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줄일래. 못하잖아. 그 유닛 픽셀 개수보다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파라미터 가지고. 뭐 확대를 하면 그것보다 레졸루션 높게 해치겠죠. 그 저기 보이는 시점보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 왼쪽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우시안 100개로 되는 거였는데 여기는 이제 H by W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가우시안이 좀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근데 그게 가우시안이 빨라질 수 있는 것 중, 아니 그러니까 느려지는 컴포넌트 중 하나가 어쨌든 가우시안들이 이렇게 내가 한 픽셀을 쏘고 그 가우시안들의 컬러 값들을 합산해가지고 픽셀로 다시 돌려주는 레스터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잖아요. 렌더링? 네, 그죠. 알파 블렌딩을 하잖아요. 순차적으로. 네. 근데 저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픽셀 하나에 하나니까 뭐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이게, 어쨌건 W 신테시스면, 저기선 지금 2D에서 H by W, 그러니까 이 뎁스 축은 고려하지 않는 H 곱하기 W,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by 3이면 6개 가우시안 컴포넌트만 각각 있으면 되는 거지만, 내가 다른 뷰에서 본다면, 그러면은, 최소한 이 12개에 대한 어떤 오버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일단 학습 시간이랑 포즈 시간을 막 없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터레이션 할 때 그 포인트 개수가 많아져서 느려지는 것보다 그거는 좀 그 포인트가 아무리 많아도 그 적당히 많이 느려지진 않을 것 같은. 이게요? 그죠?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가능할 정도일 거라서. 왜 그럴까요? 이 리얼타임 렌더링이 전혀 올이나 가우시안 스플릿보다 더 그러니까 걔랑 그렇게 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느려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왜 그러지? 아니 근데 지금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이제 그 픽셀 하나하나마다 걔들 다 병렬 연산을 하잖아요. 네. 그럼 하나에 예를 들어서 원래 100개씩 걸렸는데 지금 하나씩밖에 안 걸리는 경우잖아요. 아니, 나무 비에서는 겹칠 수 있잖아. 아 근데 그게 최소한 그 표면 안쪽에 더 만드는 것보다야 훨씬 더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렌더링 과정을 잘 모르겠네. 렌더링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네,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로지 가우시안 컴포넌트의 개수에만 디펜던트한 요소일 거잖아요. 렌더링 스피드는. 네. 네? 근데 네. 여기서 이 렌더링 가우시안 컴포넌트 개수가 난 너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것 같다는. 2HW가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레서징 하는 그게 이렇게 플러스랑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만 보고 여기 네. 앞뒤로 이제 자르고 이제 네. 그러면 일단은 줄기는 하지만 뭐 한 픽셀에 최대한 많이 걸려야 뭐 2개에서 뭐 10개 정도일 테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나는 근본적으로 좀 혼란이 오는 게 스파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놓은 느낌이라. 그리고 댄스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요거 이제 요게 더스터인데 포인트 맵이 예측했을 때 네. 요것만 저희가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했을 때는 퀄리티가 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가우디안 스프레팅은 그 주변부를 같이 채워주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더 퀄리티 좋은 포인트 맵을 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오케이, 네. 그렇죠. 3D 진입장 교육점이 있네. 네, 알았어요. 네.
그래요? 끝난 건가요? 이 있죠? 발표자가 있어가지고.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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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화면 공유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저는 이제 VLM에서 좀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트렌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걸 위주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난주 화요일에 나온 모델이에요. 이 스몰 VLM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제 이 표를 보게 되었는데 조금 인상 깊었던 점이, 어, 이게 2빌리언 모델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이렇게 높은 성능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같은 2빌리언 모델로 봤을 때, 이게, 수치적으로 낮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되게 미는 거예요. 메모리 이피션트하고 패스트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강조를 하길래, 뭘까 하고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지금 계속 모델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뭐 스몰 LM이라는 모델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건 이제 LLM 쪽 경량화된 모델이었고, VLM 쪽에서는 이 IDP,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ID 픽스라고 읽자면, 이제 이게 3도 이제 발표된 지 그렇게 오래된 모델이 아닌데, 이제 1, 2, 3을 발표하면서 계속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테크니컬 리포트로 발표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이제 VLM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또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들이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소- 세세하게 밝혀놓은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회사 뭐 아니면 팔리까지 합쳐서 요런 쪽에 있는 경량화시키는 쪽에서는 온디바이스 AI 쪽을 계속 밀고 있고, 이 문드림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넣을 수 있는 모델이다. 왜냐면은, 이제 실었을 때, 이제 차지하는 이 용량이 엄청 작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미지를 추론 시에, GPU 메모리를 차지하는 양인데, 추론 시에, 이미지 하나를 넣을 때랑, 그리고 하나를 더 넣어줄 때랑 이제 기존 모델들이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들은 이렇게 이미지를 더 넣어줄 때마다 이렇게 메모리 차지하는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면서 모델을 경량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스몰 VLM이 메인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이 IDFix 요 논문에서 이제 데이터를 그대로 쓰고 여기서 경량화를 진행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이 없어요. 왜냐면 지난주 화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테크니컬 리포트 나오면 그때 좀 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VLM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좀 모델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뭐 이런 트렌드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VLM을 발표를 하면서 기존에 이 ID 픽스가 먼저 나왔는데 요거를 만들 때 썼던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그대로 써서 이제 이렇게 경량화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당연히 오픈 소스 되어 있고요. 데이터도 전체가 다 공개된 건 아닌데 공개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러면 ID 픽스 3와 거의 많은 부분 유사하고 조금 경량화 기술은 나중에 나오면 보면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표도 저희가 사용을 해봤을 때 굉장히
잘하는 모델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발전돼서 3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엄청 자세하지는 않은데 좀 굵직굵직한 부분들만 보자면은 우선 아키텍처 자체에서는 엄청 그런 발전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좀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를 설정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자기네들이 되게 많이 던지는데 네, 크로스 어텐션을 쓰던 기존 대비해서 이제는 거의 이렇게 이 방식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 뭐냐면은 비전 인코더랑 LLM을 이제 합칠 때 있어서 비전 인코더를 태워서 네, 모달리티 프로젝션 레이어 하나 거치고 풀링을 해가지고 그냥 비주얼 토큰을 바로 LLM에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좀 굳혀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이제 비주얼 토큰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적으로 계속 확인을 했던 것은 이제 비주얼 토큰이 많으면 좋은가, 그럼 이거를 줄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비주얼 토큰을 줄여서 한 64개 정도의 토큰까지 줄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손해를, 좋은 점은 당연히 이피션시가 좋겠죠? 근데 손해를 보는 게 있는가 이랬을 때에는 대다수의 비전 태스크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비주얼 토큰의 개수를 줄여도 성능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OCR 케이퍼빌리티가 많이 필요한 그런 태스크에서는 비주얼 토큰을 줄이면은 이제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비주얼 토큰을 어떻게, 숫자를 어떻게 잡느냐가 여기서 되게 화두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주얼 토큰을 써야 하고. 근데 저도 이거를 잘 아는 편은 아니어서, 뭐, 비전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사용한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미지 스플리팅 스트래터지라고, 여기서는 비주얼 토큰의 개수를 조절하기 위한 이제 전략이라고 좀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비전 인코더들은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비전 인코더에 넣으면은 토큰의 개수가 좀 정해지는데 이걸 불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서브 이미지로 잘라가지고 이미지 인코더를 태워서 비주얼 토큰을 늘리고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은 이 토큰들 간의 관계성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로우 레졸루션으로 줄여서 이미지를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인풋을 넣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얘기가 나온 그 OCR capability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다큐먼트 VLM에서 다큐먼트를 이해하고 뭐 여기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산업계에서 좀 고객들이 좀 주요 요구사항이 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치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셋 소개 정도로 넘어갈까 하는데, 어, 이게 멀티 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유니모달, 그러니까 LLM 백본이랑 비전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 된 거를 가져와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이제 멀티 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 단계가 있고, 세부적인 VLM 태스크들을 풀기 위한 이제 파인 튜닝 스테이지가 따로 나눠져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뭐 라이언 코코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맨 처음 단계에서 스테이지 1에서 구울 때는 이제 그 모달리티에 대한 백본들은 고정 프로즌 시키고 새로 도입되는 그런 그 커넥팅 하는 쪽의 부분에 새로 도입되는 파라미터들만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한다고 하고 이런 데이터들은 웹에서 긁어와서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처음에는 저해상도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점점 이제 PDF와 같은 이제 해상도가 높은 것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프리징을 점점 풀어나가는 식으로 네,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할 데이터셋은 이제 콜드론이라는 데이터셋이고, 현존하는 많은 데이터셋들, 여기 각각 보면 유명한 데이터셋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50개의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을 다 묶어서 이제 오픈소스화 시킨 게, 오픈소스로 만든 게 이제 좀 잘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서 이해에 좀 초점을 맞춘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기존에 있던 문서 데이터셋은 이렇게 3개 정도로 되게 이미지 수가 작고 그거에 따른 질의응답 수도 되게 작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로 쓰기에 그렇게까지 데이터 수가 많지 않다라고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당은 매트릭스라는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PDF-A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에서 PDF에서 OCR 텍스트를 추출하고 그리고 그 추출된 텍스트로부터 이제 요즘에는 LLM 통해서 QA 많이 만들잖아요. 데이터 많이 만드니까 그 방식을 사용해서 다큐먼트 데이터를 많이 불렸고 이걸 우리가 공개했다. 이런 거에 기여점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VLM 모델에서 VQA로 트레이닝 했을 때 아주 작은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인데 닭 VQA로 여러 번 돌린 것보다 닭 매트릭스의 아주 일부 섭셋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 닭 매트릭스 데이터를 만든 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IDFX2 지난번 모델을 닥 VQA 다큐먼트에 대한 이제 초점을 맞춘 데이터셋 없이 학습을 시켰을 때 나온 성능이랑 어쨌든 10배 작은 모델을 사용해서 이 정도 성능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이 데이터셋을 중요하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부분에서도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데이터셋을 오픈소스로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큰 기여점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IDPX3는 전작과 비교가 되고, 전작의 70빌리언 모델에 비해서도 이런 다큐먼트 VQA에 대해서는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치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굵직한 모델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 몰모라는 모델을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AI2, LNAI에서 만든 모델인데 되게 거창하게 우리는 오픈 웨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도 공개했다 라면서 데이터를 만드는 이거는 신테틱하게 만든다기보다 진짜 사람을 고용해서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만들었던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켰더니 이렇게 GPT-4의 버금가는 7빌리언 만 7빌리언의 파라미터만으로도 우리는 GPT-4의 성능에 거의 버금가도록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존 오픈소스 모델들이 데이터가 같이 풀린 것들도 있지만 이게 지금 성능이 너무 뒤처지고 있고, 그 지금 VLM이든 뭐든 자꾸 신테틱 데이터를 만드는 쪽으로만 가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냥 상업 모델의 디스틸레이션 그 정도에 그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데이터 만드는 거에 되게 치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사람을 직접 써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데, 음,
우리가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스피치 기반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걸 통해서 되게 대규모의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이미지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보통 한 이미지당 3명의 어노테이터들한테 쭉 이렇게 질문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걸 이제 말로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에 답한 내용들을 이제 SDT 모델을 써가지고 텍스트화해서 만든 데이터셋이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걸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파인튜닝 데이터로는 기존에 있던 아카데믹 데이터셋을 총망라해서 사용을 하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픽스모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 태스크들을 머리를 굴러가면서 만드는 게 이렇게 5가지인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2가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만들었고 나머지 3개는 기존에 있던 LLM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들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웠던 부분들이 뭐 사람한테 이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질문을 먼저 생성하게 한 다음에, 아, 질문을 말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미지에 대한 캡션과 이미지에 대한 OCR 아웃풋을 같이 줘서 LLM이 이제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이 억셉할지 리젝할지를 결정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좀 데모로 많이 밀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point all the faders라고 하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작동시키는 무슨 음향 장비에 있는 이런 것들 말하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은 이미지에서 이것들의 위치를 뭐 전체에서 이미지에서 이것들이 위치하는 곳들을 이렇게 다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뭐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서 뭐 이거에서 이렇게 지칭할 만한 것들을 찾게 하고 그거에 대한 뭐 디스크립션을 쓰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어노테이트 하게 만들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왼쪽이 이미지고 오른쪽이 그 질의응답 개수인데 되게 사람이 포함되어서 그러니까 사람을 써서 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것 중에서는.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 좀 노벨티를 많이 둔 거고요. 여기서 오픈 웨이트와 오픈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모델 구조 자체에서는 사실 아까 그 봤던 이 ID 픽스와 그렇게 큰 차별화되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뭐 백본 모델로 뭘 썼느냐 하면 이게 조금 달라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좀 이제 사람들이 써보면서 이게 이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불평을 좀 해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좀 아카데믹 벤치마크에 너무 포커스돼서 거기에 바이어스가 걸린 것 같다. 좀 거기 그 아카데믹 벤치마크랑 너네가 풀고자 했던 픽스모 그런 태스크 말고 다른 것들을 갖다 주면 잘 못하더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이렇게 붕어빵 갖다 주면 떡볶이 막, 이 몰드도 실린더리칼 쉐입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그런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서는 데이터셋을 만들 때 있어서 데이터셋을 되게 사실 엄청 큰 기존과의 진보가 있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좀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몇 가지에 꽂혀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 AI 개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XAI가 설립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록이라는 모델 그죠? 시리즈로, 어, 네. 혹시 앞에 그 혹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그거하고 제가 어디, 네, 사실 픽스모가 데이터셋이고 올모가 모델. 네, 네, 근데 올모를 사전은 그 스테이지 1, 2로 나눠 작성했다고 했는데 맞죠? 혹시? 네, 스테이지 2가 지금 네, 뭐가 좋은 거고 네.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 캡처닝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그냥 오토리그레시브로 생성한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스테이지 1 네. 데이터를 모두 합쳐가지고 픽스모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아, 스테이지 1은 픽스모 캡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좀 명칭상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 결국엔 두 개 합쳐서 픽스모가 맞는 거죠. 이게 네, 이거랑, 코드용 데이터가 따로 이거랑, 있는데 네, 네, 스테이지 1은 그냥 사전 학습돼 있는 다른 LLM이라든가 클립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스테이지 1으로 한번 추가 학습을 하고 캡처닝으로 그리고 스테이지 2로 인스트럭션 팔로잉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AI 모델들이 다 거부하는 그런 질문들도 우린 해주겠다. 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트윗한 걸 보시면은, 코카인 만드는 법 좀 알려줘. 차근차근. 이렇게 말하면, 알려줍니다. 근데, 뭐, 이렇게 유머를 좀 섞죠. 근데 이 사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는 이제 유니버스에 대한 어떤 모든 난리지들을 다 모으고 싶다. 그래서 다 질문을 해줄 수 있는 AI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록은 X 플랫폼과 바로 연동이 돼서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전에 이제 나온 그 트윗도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하나 X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기존에는 레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챗GPT가 막 엄청 검색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이제 X에서 바로 어제자 뉴스 기반으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제대로 딱 콕 집어서 대답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뭐라고 하나요? X라고 트윗을 날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타임라인이 되게 빡빡하게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11월 3일에 그록 1이 나왔고, 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록 제로라고 해서 33빌리언 모델로 되게 뚝딱뚝딱 이렇게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본,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프로토를 만들어 봤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부족하다 나와서 이제 리즈닝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코딩 캐퍼빌리티가 부족하다. 이래서 요것들을 조금 금방금방 수정해서 그럭 원을 바로 냈다고 합니다. 근데 요때만 해도 이제 뭐 GPT 3.5를 넘었다. 뭐 요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엄청 큰 두각을 보이진 않았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헝가리안 뭐 내셔널 하이스쿨 파이널스 수학 문제를 이제 풀었대요. 그래서 어디서 헝가리에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갔다가 이제 이걸 풀어봤더니 우리가 이제 클로드 2 그 당시 이제 했던 모델들보다 훨씬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리얼 라이프 테스트에 다가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밝혔던 내용으로 우리는 뭘 하겠다. 그래서 뭐 롱 컨텍스트로 가겠다. 멀티모달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붙여나가진 여기서 실현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제 그룹 1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 우리가 그룹 1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근데 314빌리언이라서 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모델 웨이트를 전부 다 풀었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왜 데이터셋 안 푸냐?
너네 뭐 오픈 맞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날렸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모델을 웨이트를 공개한 거는 없고요. 데이터셋도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조금 뒤에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주 후인가에 나온 게 이제 그록 1.5고요. 이랬을 때 아까 같이 잠시 봤던 롱 컨텍스트 언더스탠딩과 어드밴스드 리즈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임프루브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능은 좀 압도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던 부분도 있고 조금 재밌었던 점은 어, 이게 레그에서 컨텍스트가 엄청 길어질 때 적절한 다큐멘트들이 많아질 때 적절한 다큐멘트를 잘 선택했느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그 이밸류에이션 방법론으로 제시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도 하나씩 이제 테스트해보면서 이제 모델 롱 컨텍스트 언더스탠딩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이 팀에서 막 계속 실험해본 게 보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비전을 이제 적용을 했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제로샷 세팅에서 뭐 COT 프롬프팅 이런 거 없이 되게 많은 성능, 많은 성능 향상이라기보다 이제 비전 모델로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리얼 월드 QA라는 테스트 셋을 풀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테스트 셋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자율주행에서 차들이 차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표지판을 읽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나? 또 4개월 만에 이제 그록2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록2일 때 여기서 같이 미니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파라미터스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인상 깊었던 게 초기 버전에서는 이제 GPT-4보다 좀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GPT-4를 한번 넘어선 걸 보여줬고, 근데 도대체 미니가 어떤 모델이고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어,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성능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라기보다는 좀 이 그록 시리즈들을 학습시킴에 있어서 조금 행보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 대한, 어,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냥 AI2나 아니면은 허깅 페이스에서 모으는 그런 느낌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AI 튜터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모델 만드는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계속 사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커리어에 가시면은 이제 휴먼 데이터 쪽에 가시면 이제 데이터셋을 모으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재밌었던 거는 이제 오픈 AI에서 데이터를 구하는 방식. 뭐 이것만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근데 오픈 AI에서는 그런 데이터 파트너십들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는데 너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너네가 모으려는 게 우리랑 뭐 온라인이 잘 된다면은 같이 일해보자 이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갈 건데 너네 이 AI 튜터들을 사람들을 엄청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시간당 주는 돈이 한 35에서 65달러 정도의 사이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뽑았대요. 그래서 뭘 시키냐면은 이 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순수 과학 전공자들을
그쪽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AI를 학습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들을 태스크들 자체도 정의를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노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정의를 한다고 하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을 뽑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누가 자기가 이걸로 일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 레딧에서 그럼 너의 일상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우리 프로젝트 팀에서 맨날 태스크를 받고 그리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계속 온보딩 미팅을 많이 한다. 그래서 되게 섬세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하우스에서 이렇게 데이터 자체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데이터 이렇게 수집 자체를 이제 뭔가 관리하는 모습이 좀 남달랐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부분들 위주로 발표를 한 경향이 있네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쳐도 될까요? 저희 이거 그룹을 쓸 수가 있나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API로 쓰시면 되고요. 그룹 1은 직접 모델 다운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이거 비용 혹시 본 적 있을까요? 뭐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비용 API 문서에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제대로는 안 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공유 중지할게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된 거 그냥 보내드릴까요? 거의 다 만들었는데 연구 내용을 뭘